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리, 건물, 비행기, 이 모든 것들이 공유하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바로 힘을 받았을 때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원리입니다. 오늘 그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서로 다른 굵기의 강철 막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똑같은 힘으로 쫙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얇은 쪽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재료의 모양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럼 이 강철이라는 재료가 원래 얼마나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졌는지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일종의 공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재료의 거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언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냥 힘이 얼마다, 길이가 얼마 늘어났다, 이런 단순한 값만 가지고는 재료의 진짜 성질을 알 수 없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핵심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기계로 재는 하중이나 변이 같은 값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시험하는 물체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결과가 막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재료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기가 막힌 개념 두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재료의 크기나 모양 같은 건 싹 무시하고 그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게 바로 응력과 변형률입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과정 덕분입니다. 기계가 측정한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그러니까 하중과 변위가 있죠.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시편의 원래 단면적과 원래 길이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정규화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마법처럼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는 재료의 순수한 속성, 즉 응력과 변형률을 딱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응력. 이건 뭐냐면 재료가 외부 힘에 버티면서 내부에서 느끼는 압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단위 면적당 압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굵든 가늘든 상관없이 그 재료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표준화시킨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형률은 더 쉬워요. 그냥 몇 %나 늘어났냐 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원래 10cm짜리가 1cm 늘어났다? 그럼 변형률은 0.1, 그러니까 10%가 되는 거죠. 원래 길이가 1m였어도 10cm가 늘어나면 변형률은 똑같이 10%.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의된 응력과 변형률은요, 재료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돌아오는 그 탄성 한계 안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묶여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후계 법칙이죠. 응력이 커지면 변형률도 정비례해서 커진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비례상수 2가 바로 그 재료가 얼마나 뻣뻣한지를 나타내는 탄성계수라는 고유한 값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어요. 응력, 변형률, 후계 법칙. 멋지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이걸 현실 세계에서는, 실험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측정하냐는 겁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말 그대로 재료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강하니?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잡아당겨도 보고, 인장, 눌러도 보고, 압축, 구부려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심지어 뾰족한 걸로 꾹 눌러서 얼마나 단단한지 경도를 재보기도 하죠. 아주 그냥 탈탈 터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시험, 바로 인장 시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인장 시험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쓰는 샘플, 이걸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편의 디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매끈한 시편을 써서 재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지만 때로는 일부러 이렇게 홈을 파거나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왜냐고요? 재료에 이미 작은 흠집 같은 결함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파괴가 시작되고 진행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훨씬 더 현실적인 상황을 테스트하는 거죠. 보통 표준 시편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잘록한 허리처럼 생겼어요. 이걸 축소 단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을 주면 당연히 가장 약한 부분, 즉
즉, 가장 좁은 부분에서 변형이 집중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서 파괴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 길이는 우리가 자를 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자 하고 딱 정해놓은 측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거대한 장비가 그 인장 시험을 하는 녀석입니다.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여도 사실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분해해서 볼까요? 핵심 부품은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위아래로 움직이는 크로스 헤드가 시편의 한쪽 끝을 잡고 쭉 당겨줘요. 그럼 시편에 힘이 가해지겠죠.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로드셀이라는 초정밀 저울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요. 동시에 연신계라는 아주 작은 집게 같은 장치가 시편에 착 달라붙어서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는 길이까지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 당기는 힘과 늘어나는 길이를 동시에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복잡한 장비로 정밀하게 시편까지 만들어서 측정하는 거.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대충 이거 튼튼하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공학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의 움직임부터 거대한 비행기나 다리를 설계하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의 근간에 바로 이 개념이 깔려 있어요. 재료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파괴될지를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오늘 배운 이 기본 개념들을 제대로 아주 튼튼하게 다져놔야만 앞으로 마주하게 될 훨씬 더 복잡한 재료의 거동이나 파괴 현상 같은 문제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재료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이라는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바로 응력과 변형률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겨서 그 한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늘어난 채로 남아버린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